비 내리는 어느 가을밤 서울의 한적한 동네에 위치한 낡은 아파트에 혜진은 이사를 왔다. 그녀는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을 구하면서 적당한 월세의 집을 찾다 보니 선택지가 많지 않았다. 겉으로 보기에도 오래되었고 엘리베이터마저 삐걱거리는 이 건물은 사실 그녀의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예산에 맞출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다. 새 집에 적응하기 위해 며칠이 지나고 혜진은 작은 이상한 소음을 듣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소리는 점점 더 견딜 수 없게 커졌고 밤이 되면 더욱 명확해졌다. 마치 누군가 그녀의 바로 위에 빈집에서 무언가를 잡아 당기고 있는 듯한 소리였다. 며칠 후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경비실에 문의했다. 경비원 아저씨는 피곤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아가씨, 그 위층은 몇 달째 비어있어. 그 집 소리라면 틀림없네. 하지만 이 건물은 너무 오래돼서 어디선가 나는 소음일 거야. 혜진은 낙담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날 밤 비는 여전히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혜진은 자정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1층에서 나는 끔찍한 소리가 다시 시작됐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았고 결국 그녀는 소리의 근원을 확인하기로 결심했다. 손전등을 들고 계단을 올라가며 혜진은 무언가 섬뜩한 느낌이 들었다. 위층 복도는 어둡고 음침했다. 빈 집의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문이 반쯤 열려 있는 걸 발견했다. 심장이 요동치는 것을 느끼며 문을 더 열었을 때 그녀는 식은땀이 났다. 방 안은 마치 시간에 멈춘 공간처럼 보였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중앙 테이블 위는 오래된 신문과 계란 껍질들이 흩어져 있었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방의 한가운데에 놓인 낡은 흔들의자였다. 그 의자는 분명 귀신에 홀린 듯 밤마다 흔들리는 물체의 근원이었을 것이다. 혀를 찬 혜진은 방에서 나가려고 몸을 돌리던 순간 그녀는 등 뒤에서 차가운 기운을 느꼈다. 갑자기 문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닫혔고 방은 완전한 어둠에 휩싸였다. 손전등 켜진 불빛 속에서 그녀는 얼굴 없는 그림자 하나가 벽에 비치는 것을 보고 비명을 질렀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은 아파트 경비원에게 빈집의 열쇠를 돌려주었다. 그녀는 하룻밤 사이로 귀신의 존재를 믿게 되었고 그 이후로 다시는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다만 그 아파트는 이후에도 여러 번 입주자가 바뀌었고 같은 이유로 빈집이 되는 일이 반복되었다고 한다. 그 후 혜진은 아파트를 서둘러 떠났고 그 이후로는 절대로 빈집 근처에 가지 않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소문으로 남아 그 낡은 아파트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갈 때마다 경고가 되었다. 위층 빈집에는 절대 가지 마세요. 그곳에는 무언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혜진의 이야기는 전설처럼 남아 인터넷에서는 한국의 유명한 공포 이야기로 회자되고 있다.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칠 법한 장소에도 때로는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어느 여름날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기 위해 짐을 꾸렸다. 중학교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던 동창색과 나는 오랜만에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하고 조용하고 한적한 시골 마을을 여행지로 정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 고요한 마을. 이라는 이름이 붙은 그곳은 유명한 관광지는 아니었지만 신비로운 느낌이 드는 작은 마을이었다. 우리는 함께 차를 타고 길을 나섰고 도시에 비해 한적한 고속도로를 지나 몇 시간 만에 마을에 도착했다.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것은 이상할 정도로 깊은 침묵이었다. 자동차 소리도 사람들의 목소리도 없는 그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주었다. 마을의 유일한 게스트하우스에서 묵기로 예약해 놓았던 우리는 집주인인 할아버지의 안내를 받아 낡은 2층 집으로 들어갔다. 집은 외관이 매우 오래되어 보였지만 내부는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우리가 짐을 풀고 함께 거실에 모여 앉았을 때 할아버지는 이상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마을에는 오래된 전설이 있다고 했다. 매년 이맘때쯤 되면 마을에 우물에서 이상한 울음소리가 들리며 그것은 마을의 원혼이라는 것이다. 처음에는 그저 웃어넘겼던 우리는 그날 밤 이상한 소리에 잠을 깼다. 정말로 12시가 되자
창밖에서 멀리서 들려오는 희미한 울음소리가 있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바람이 부는 소리인가 싶어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았다. 친구들 모두 불안한 표정으로 창문 밖을 내다봤지만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도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소리가 들렸다. 더 이상 우연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규칙적인 소리였다. 일부는 잠든 척하며 무시하려고 했지만 그 소리는 잠든 사람이 귀에도 스며드는 것처럼 선명했다. 사흘째 되던 날 밤, 우리는 용기를 내어 그 소리의 원천을 찾아보기로 했다.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손전등을 들고 나아가니 마을 한가운데에 묵직한 돌로 덮인 우물이 있었다. 그곳에는 정말로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메아리치고 있었고 우리는 끝이 보이지 않는 우물 안을 들여다봤다. 우물 바닥에는 정말 누군가가 있었다. 정확히는 그곳에서 무언가가 우리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형체가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사람의 얼굴이었다. 공포가 온몸을 휘감아 삼켜 버릴 것 같았던 그 순간 우리는 서둘러 그곳을 떠났다. 그 후로도 이상한 일은 끊이지 않았다. 마을을 떠날 준비를 하며 우연히 주민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그 울음소리는 결코 현재의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리고 한동안 그 마을은 잊힌 듯 했지만 떠나면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깨달았다. 고요한 마을이라는 이름은 단지 조용해서가 아니라 영영 깨어나지 못할 고요로 가라앉은 영혼들을 위한 이름이었던 것이다. 그 여행 이후로도 우리 중 아무도 그 마을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일은 없었다. 마치 금기라도 되는 것처럼 누구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간혹 꿈속에서 그때의 우물을 떠올리곤 하지만 아마도 우리 4명 모두는 그 날 밤의 경험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나는 인터넷에서 소위 공포썰이라고 불리는 이야기를 찾아 읽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인터넷을 뒤져 무서운 이야기를 찾고 있었다. 수많은 페이지를 거치며 단골 소재인 귀신이 나오는 이야기를 몇 개씩 읽던 중 유달리 나의 눈길을 끄는 글이 있었다. 제목은 단순히 경고. 이 이야기를 읽고 난 후 주의하세요라고 적혀 있었다. 호기심이 생긴 나는 주저없이 이야기를 클릭했다. 이야기는 한 평범한 남자가 경험한 초현실적인 사건을 담고 있었다. 그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작은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이상한 일을 겪기 시작했다고 했다. 밤마다 집 주위로 정체불명의 발소리가 들리고 창밖에는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은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처음에는 동물일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매일 밤 같은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같은 소리가 들렸다. 남자는 점점 이런 현상에 불안해졌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꺼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저 미소를 지으며 그 집에서는 종종 그런 일이 있다라는 애매한 말만 남겼다. 더욱 이상한 것은 그 후로도 남자의 집에서는 계속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가구가 제자리를 벗어나 있는가 하면 거울에 알 수 없는 흔적이 남아있는 일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는 집 마당에서 낡고 허름한 일기장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이전 집주인의 것이었다. 그는 일기장을 읽으면서 이 집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모두 같은 경험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매일 밤 들리는 발소리에 대한 기록과 함께 그 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된 자는 모두 그 사실을 겉으로 드러내지 못한 채 집을 떠나야 했다는 것. 호기심에 알아선 안 될 것을 알고 말았다는 공포감에 휩싸인 그는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들려오던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드디어 그의 침대 앞에서 멈췄다. 두려움에 몸이 굳어버린 그는 차마 눈을 뜰 수 없었다. 그러던 중 짐짓 생생하게 들리는 목소리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닌가. 차가운 땀이 등줄기를 타고 내려갔다. 그 후로 남자는 이 이야기를 인터넷에 올려 사람들에게 경고하기로 결심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야기의 마지막은 경고로 끝났다. 이 글을 읽는 당신도 이 경고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진실을 마주한 이후로 매일 밤 그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그 발소리를 듣게 될 차례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고 난 나는 처음에는 그저 이야기로만 여겼으나 그날 밤 미세하게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를 듣고 말았다. 그것이 환청인지 아니면 실제인지 알 수 없지만 그 후로 매일 밤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밤 그 소리는 다시 들려오고 있다. 문 밖에서 점점 다가오는 발소리와 함께
네 번째 이야기의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들이 공유되곤 합니다. 이 중 한 가지 이야기인 폐가 체험 이야기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터넷상에서 회자되는 여러 폐가 체험담을 종합하여 구성된 순수 허구의 이야기입니다. 때는 어느 무더운 여름밤이었습니다. 대학생인 민수와 그의 친구들 수진, 영호, 그리고 혜진은 특별한 여름 방학을 보내고자 한적한 시골 마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마을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 유명했지만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꽤 소문난 폐가가 있기로도 유명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집에 귀신이 산다며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도시에서 자란 이들은 귀신이란 미신에 불과하다 생각했고 그런 금기를 깨보자는 작은 호기심으로 그 집을 방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두워진 밤하늘 아래 4명의 친구들은 손전등을 들고 폐가로 향했습니다. 폐가는 마을 끝자락 숲속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길은 울창한 나무들로 덮여 있어서 더욱 불길하고 음산해 보였습니다. 폐가에 가까워질수록 마을에서의 거리낌 없는 웃음소리는 잦아들고 점차 그들의 발걸음 소리와 간혹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만이 밤 공기에 울렸습니다. 드디어 폐가의 정문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래된 나무 대문은 썩고 부서져 있었고 그 사이로 거미줄이 잔뜩 걸려 있었습니다. 집 전체는 어두운 그림자에 휩싸여 있어 불길한 기운을 발산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민수는 문을 열고 집 안으로 가장 먼저 발을 들였습니다. 안은 외부보다 더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바닥은 먼지와 무너진 천장 조각들로 덮여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 이제는 색이 바랜 가족들의 모습이 다소 곳이 걸려 있었습니다. 민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하지만 누구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폐허가 된 방들은 그럴듯한 비밀들만을 감춘 채 그들을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영호가 말을 꺼냈습니다. 이쯤 했으면 돌아가자. 여긴 너무 으스스해. 하지만 수지는 더 깊은 곳을 탐험해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방 중앙에 놓인 낡은 나무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위층에도 뭐가 있을지 모르잖아. 확인해보자. 혜진이 뒤따랐습니다. 계단은 삐걱거렸고 마치 누구든지 그들이 발을 디딜 때마다 불만스레 신음을 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위층에 올라간 그들은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어두운 복도에는 이상한 얼룩과 긁힌 자국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끝방에서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4명의 친구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중 누구도 그 소리가 영화에서처럼 고양이나 바람일 것이라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어쩐지 소리의 근원을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묘한 충동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결국 민수는 용기를 내어 소리가 나는 방으로 다가갔습니다.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을 때 그들은 그제서야 불가사의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여자의 형체가 창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등을 돌린 채 희미한 달빛에 그 모습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하얀 한복을 입고 긴 머리카락이 어깨를 넘어 흐르고 있었습니다. 순간 친구들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녀는 뒤돌아보았습니다. 그들이 본 얼굴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빈 눈구멍에 흉측하게 찢어진 입가, 그리고 그들의 존재를 무시하듯 천천히 사라져가는 모습. 내 친구들은 비명을 지르며 계단을 뛰어내려왔습니다. 그곳을 빠져나오기까지는 몇 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은 다시는 그 마을에 발을 들이는 일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들은 졸업도 각자 사회에 나가 생활했지만 그 여름밤의 오싹한 모험은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모두가 다른 곳에서 생활할 때조차 그 집에 관한 이야기는 어느새 그들의 대화 속에 불쑥 등장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묘한 동질감 속에 서로를 기억하며 살아갔습니다.